안녕하세요. 발르린 뉴스 온에어의 하늘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아멕스 힐튼 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번처럼 카드 사인업 보너스 중에서 어떤 게 좀 큰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우스 웨스트 개인 카드 두 종류가 다 1월 31일까지 최대 5만 포인트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델타 개인 카드 역시 1월 31일까지 가능한데 골드는 3개월간 2,000불 쓰셨을 경우 5만 포인트를, 플래티넘은 3개월간 2,000불을 쓰실 경우 7만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와이안 항공이 3개월간 3,000불을 사용하시면 5만 마일리지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멕스 플래티넘을 사용하실 경우 1월 31일까지만 우버 사용 시 MR을 2배로 받으실 수 있고요. 1월 28일까지는 올빗에서 15% 할인이 있고, 추가적으로 1월 25일까지 페어먼트 호텔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2월 4일까지 체이스페이로 사파이어 리저브, 사파이어 프리퍼드, 프리덤, 체이스 프리덤 언리미티드를 베스트바이에서 사용하실 경우에 300불까지 UR을 10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카드마다 들어온 거고요. 퍼블릭 오퍼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인 아멕스 힐튼 카드 4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멕스 힐튼 카드 4종류가 나왔는데, 기존 두 종류, 즉 기본 아널 카드와 서페스 카드가 각각 아널과 어센드 카드로 바뀌고요. 새로운 카드인 에스파이어의 경우는 최상위 등급으로,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널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아멕스 힐튼 아너 카드는 연회비 그대로 무료이고요. 실버 등급을 주고, 사인업은 3개월간 1000불 이상을 사용하면 5만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 레퍼럴을 받아서 어플라이 하실 경우에는 3개월간 1000불을 쓰면 6만 5천 포인트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냥 일반 퍼블릭 오퍼 대신에 개인 누군가의 레퍼럴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어센드 카드의 경우는 연회비 95불이고요. 그건 기존의 75불에서 올라간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힐튼 등급 골드를 주고 추가적으로 프라이어티 패스를 10장을 줍니다. 사인업 보너스는 3개월간 2,000불 이상 사용하실 경우 7만 5천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6개월간 1,000불 이상 더 쓰시면은 2만 5천 포인트를 주고요. 1년간 15,000불 이상을 사용하실 경우에 무료 숙박권 한 장을 줍니다. 비즈니스 아너 카드는 어센드 카드와 거의 동일하고요. 사인업 보너스 역시 비슷한데, 다만 3개월간 3,000불 이상을 사용을 하셔야 7만 5천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6개월간 1,000불을 더 써야 추가 2만 5천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숙박권은 15,000불 이상, 1년간 15,000불 이상을 썼을 때 첫 번째 무료 숙박권을 받고요. 1년에 6만 불 이상을 사용하실 경우 무료 숙박권 두 번째 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등급인 에스파이어의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회비 450불에 다이아몬드 등급을 주는데요. 프라이어티 패스도 일반적인 아멕스 프라이어티 패스와 동일하게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항공 수수료, 추가 수수료 250불, 힐튼 크레딧 250불, 저번에 말씀드렸던 에스파이어 패키지, 즉 2박을 머물 경우에 100불, 최대 100불까지 크레딧을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인업인데요. 3개월간 4,000불 이상을 사용할 경우 10만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 카드는 한 3,000불에서 4,000불을 사용할 경우에 무료 숙박권 2장 내지는 3장을 주지 않을까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않고 그냥 단지 10만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많은 블로그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많았고요.
사인업이 너무 약하다, 좀 아쉽다라는 평이 거의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을 얘기하기 전에 힐튼 카드 역대급 사인업은 얼마나 됐고 그거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힐튼 아너카드의 경우는 지난번에 8만 포인트까지 줬었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힐튼 포인트의 가치는 0.5센트에서 0.6센트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0.5센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8만 포인트는 약 400불 정도의 가치,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4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힐튼 서페스의 경우는 작년 말이죠. 10만 포인트에다 추가적으로 1년간 지속할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연회비 나온 이후에 무료 숙박권 한 장을 준다는 게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12만 5천 포인트를 주는 사인업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가치는 10만 포인트는 한 500불,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550불 정도 되고요. 무료 숙박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400불 이상, 최대 1000불, 2000불, 뭐 3, 4천불까지도 가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500불 이상, 400불에서 500불 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2만 5천 포인트의 경우는 625불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6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최대 역대급 사인업인데 이번에 나온 사인업은 아무래도 퍼블릭이고 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예상은 하시겠지만요. 힐튼 아너 이번에 5만 포인트는 저번 8만에 비해서 좀 적고 가치는 한 250불 정도고 10만 포인트를 준 나머지 카드의 경우는 약 500불 정도 가치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힐튼 등급에 따른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힐튼은 4월 1일부터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버 단계인데요. 실버 단계는 현재 15%의 보너스 포인트, 기본이 1불당 10포인트니까요. 1불당 총 11.5포인트를 1불당 11.5포인트를 받는 거고요. 4월부터는 20%의 추가 보너스, 즉 1불당 12포인트 정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실버 혜택부터는 리워드 숙박, 그러니까 포인트로 숙박을 할 경우에 4박을 하면 5박제가 공짜가 되고요. 무선 인터넷 무료와 물 2병을 받게 됩니다. 가치는 뭐 얼마나 많이 머무시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본 것으로는 2박을 한 레비뉴로, 그러니까 돈을 내고선 숙박을 하실 경우에 한 300불 정도 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포인트는 3600포인트를 적립을 받고 그럼 한 18불 정도의 가치, 그리고 물 2병씩 그리고 인터넷까지 계산을 하면 1년의 가치는 한 25불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숙박을 하거나 더 적게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 포인트로 숙박을 할 경우에 또 가치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 아너카드 5만 포인트로는 1박 혹은 잘해야 좀 싼 호텔에서 2박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힐튼 골드 등급인데요. 힐튼 골드 등급은 다른 호텔 중급 티어들보다 상당히 혜택이 좋습니다. 현재 25%의 추가 보너스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1불당 12.5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4월부터는 80%의 추가 보너스, 즉 1불당 18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버와 동일하게 리워드 숙박을 하실 경우에 5박제가 공짜가 되고요. 룸 업그레이드가 골드 회원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무료이고 물도 2병 동일하게 실버와 동일하게 주고 추가적으로 아침을 제공을 받는다는 게 골드 혜택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에 4박을 레비뉴로, 그러니까 즉 1박당 150불 정도로
계산을 해서 4박을 하실 경우 600불을 지불한다고 하면은 포인트는 총 18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아침과 물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계산 걸로는 한 160불 정도의 가치를 보고 있거든요. 4박을 했을 때 2명이서 머물 경우 총 8, 8명의 식사라고 해야 되나요? 총, 그리고 각 아침 식사를 보통 호텔에서 할 경우에 10불, 보통 한 15불 정도를 받는데, 이걸 계산하면 아침은 한 100불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룸 업글이 될 경우 이 아까 말씀드린 160불보다 더 높은 가치 한 200불에서 250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룸을 업그레이드 받을 경우에는 최상 좀 더 높은 층이라던가 조금 더 넓은 방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스위트 룸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도 일단 좀 더 높은 방, 좀 더 뷰가 좋은 곳이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업그레이드, 충분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골드로서도 충분히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위 등급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다른 호텔은 중급 티어에서 그렇게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반면에 상급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상급, 최상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혜택이 확 좋아지거든요. 근데 힐튼은 반대로 중급에서 너무 좋아져서 그런 건지 힐튼의 최상급인 다이아몬드로 넘어가면은 혜택은 조금 적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현재 50%의 보너스 포인트, 즉 1불당 15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4월부터는 100% 추가 보너스, 즉 20포인트씩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리워드 숙박 시 여전히 5박제가 공짜이고 룸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합니다. 룸 업그레이드를 받을 경우에 이때부터는 스위트 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실질적으로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바쁜 시즌이 아니면 최소한 좀 더 좋은 방, 좀 더 높은 방이라던가 스위트 룸으로도 종종종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추가적인 거는 48시간 도착 48시간 내에 예약을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방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아이들이 뭐 축구 경기를 한다던가 그럴 경우에 방을 잡기 힘들다던가 아니면은 연말 아니면 특별한 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뭐 컨퍼런스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방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힐튼 다이아몬드 등급은 무조건적으로 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인터넷이라고 조금 더 속도가 빠른 인터넷을 제공받고 여전히 물 두 병과 아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부터는 솔직히 레비뉴로도 많이 숙박을 하지만 포인트로도 숙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5박을 할 경우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호텔 즉 한 1000불 정도를 낼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000불을 낼 경우에 포인트는 한 2만 포인트 정도를 적립 받으실 수 있고요. 아침은 제 계산으로 한 150불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 가치는 한 280불 정도의 가치인데 룸업글이 되는 걸 생각을 하면 350불에서 450불의 가치라고 볼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부터는 이제 포인트가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리워드로 4박하고 뭐 추가 1박을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이아몬드는 한 5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물론 다이아몬드를 이 정도의 가치를 받으시려면 충분한 포인트, 즉 한 20만 포인트 이상이 있으신 경우에 제대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새로운 카드들의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프라이어티 패스인데요. 이미 프라이어티 패스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고요. 정확하게는 프라이어티 패스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프라이어티 패스 셀렉트 멤버십입니다. 이 프라이어티 패스는 각 카드사에서 주는 것마다 약간씩 혜택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파이어 리저브에서 제공을 받는 프라이어티 패스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최대 장점이고요. 반면에 아멕스에서 제공을 하는 프라이어티 패스의 경우는 본인과 게스트 2명까지 총 3명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힐튼 어센드와 비즈니스 아너는 동일한 혜택을 받고 에스파이어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어센드와 비즈니스 카드는 자신 본인과 게스트 1명을 무료로 총 2명까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10번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0번은 캘린더 이열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총 이 혜택을 최대한 다 쓸 경우에 총 20명으로 계산을 해야죠. 2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는 저는 한 100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 공항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10불에서 15불 정도를 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뭐 샌드위치 하나, 음료수 하나,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던가 뭐 다른 거 하나를 더 붙이면 한 15불 정도는 그냥 훌쩍 넘어가니까요.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는 건 10불에서 15불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행을 할 경우에 비행기 여행은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를 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커플의 경우 2번을 여행을 하고 그래서 총 라운지를 4번을 방문할 경우는 한 100불 정도의 가치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에스파이어에는 본인과 게스트 2명까지 총 3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캘린더 이열로 무제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인 가족이 2회를 여행을 하고 1회 스탑오버를 하는 걸로 가정을 해보면 총 라운지를 5번 방문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 가치는 한 170불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가치라는 거는 자신의 여행 패턴에 따라 다르고 이 프라이어티 패스를 받는 라운지가 있는 공항이 그렇게 뭐 전부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로 가는 공항, 즉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공항에 프라이어티 패스를 받는 라운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혜택이 늘어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혜택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계산법에 따른 거니까 딱 이게 100불이다, 170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또한 주말 무료 숙박권의 경우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400불, 500불 정도의 가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어떤 호텔에서 묵느냐라는 게 또 관건인데요. 힐튼 무료 숙박권이라고 하면은 정말 힐튼 어디 뭐 더블트리 같은 조금 중급 호텔에서 머무실 수도 있고요. 반면에 콘레드라던가 왈도프 에스토리아 같은 좀 고급 호텔에서 머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어떤 호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가치는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무료 숙박권을 받으실 경우는 좀 더 좋은 호텔에서 머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 가치는 400불, 500불 넘는 건 뭐 우스운 일이죠. 한 예로 도쿄 콘레드의 경우는 작년 2017년도에 최고 가격은 일반 방 가격이 5,800불 정도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호놀룰루에 있는 그랜드 아일랜드의 경우는 약 3,000불 정도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콘레드나 월드프 에스토리아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400불, 500불 정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 무료 숙박권의 가치는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스파이어 카드에만 있는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호텔 내에 있는 부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100불 크레딧 받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번에 기존에는 에스파이어 패키지라고 해서 100불 크레딧, 최대 100불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이 주소 즉 hiltonhonors.com/aspirecard에서 있는 호텔로 예약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전화로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호텔의 경우는 월드프 에스토리아 아니면은 힐튼 호텔 리조트에서 머물러야 되고 꼭 2박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100불의 크레딧은 방값이라던가 뭐 수수료, 세금 혹은 팁은 제외가 되고요. 최대 100불까지 크레딧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경우는 스파라던가 아니면 다른 부대 시설을 이용을 할 경우에 그 쓴 만큼에 대해 1불당 1불만큼의 호텔 크레딧으로 주는 거고요. 100불이 넘어가면 물론 그때부터는 계속 찰지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용을 하시려면 그 스파라던가 다른 부대 시설을 이용을 할 때 방번호를 말씀을 하시고 룸찰지로 해야만 합니다. 또한 체크아웃 할 때는 반드시 이 힐튼 에스토리아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이 크레딧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혜택은 본인 카드에만 들어가고요. AU 카드, 즉 Authorized User의 경우는 이 100불 크레딧을 받을 수 없으니까 커플, 즉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커플분들이 가실 때는 꼭 자기 본인 카드를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게 2박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2박을 하고 체크아웃을 하고 또 2박을 하고 또 체크아웃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크레딧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텀스 앤 컨디션을 보면은 24시간 이내에 같은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다시 체크아웃을 하는 경우엔 그냥 같은 1숙박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용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2박을 하고 1박은 다른 호텔로 가서 머무신 다음에 다시 또 2박을 하기 위해서 그 호텔로 가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조금 단점이고요. 물론 2박만 하는 경우는 상관없고 뭐 한 3박 정도도 상관이 없는데 4박부터는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에스파이어 카드의 혜택은 항공 부가 수수료가 1년당 캘린더 이어로 250불 크레딧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요. 이 250불 크레딧은 이미 있는 아멕스 플래티넘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즉 캘린더 이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크레딧이고요. 미리 한 가지 항공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즉 1월 달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만 그 250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른 항공사 뭐 예를 들어 사우스웨스트라든가 대한항공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그 250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미리 올 한 해 동안 어떤 항공사를 주로 이용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힐튼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부가 수수료 250불 크레딧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캘린더 이어이 아닌 멤버십 이어입니다. 즉 가입한 시점에서 12개월 동안 주어지는 크레딧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www.hilton.com에서 /리조트에 있는 호텔로만 한정이 됩니다. 제가 봤었을 땐 한 200여 개 정도가 되는 호텔이 있고요. 이건 정말로 좀 비싼 힐튼 리조트 계열들, 월드프 에스토리아도 뭐 몇 가지만 있고 그런 호텔들이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해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조트에서 숙박을 하고 룸차지로 한 다음에 에스파이어 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250불 크레딧을 쓸 수 있고요. 한 번에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여러 번 모으셔도 여러 번 나눠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계정당 250불이고요. 계정당 250불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본인 카드에만 250불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본인 카드 그리고 AU 카드들도 하나의 계정으로 묶어서 어떤 카드에서 사용을 해도 그 크레딧을 발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대신에 모든 카드를 합쳐서 멤버십 2열당 총 250불까지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이 크레딧을 다른 직원들한테 혹시라도 뭐 작은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직원들한테 AU 카드를 주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카드로 힐튼 리조트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꼭 얘기를 해 두셔야 제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혜택인데요. 에스파이어 카드는 연간 무료 주말 숙박권 한 장을 줍니다. 이거는 연 멤버십 이율로 따져지고요. 멤버십을 갱신한 뒤후 그러니까 두 번째 연회비를 내고 8주에서 한 14주 이내에 이메일로 코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티 리졸브의 무료 숙박권하고 아주 동일하고요. 그 리딩 코드를 받으니까 이걸로 전화를 해서 호텔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안 되는 호텔도 있고요. 근데 제가 텀스 앤 컨디션을 잘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드를 열고서 8주에서 14주 사이에 리워드 이메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즉 이거를 잘 들어보면 어쩌면은 처음 연 한 해부터 무료 숙박권을 한 장을 주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영어를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블로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걸고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영어 블로그에서 텀스 앤 컨디션을 분명히 봤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첫해 숙박권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경우의 수인데요. 즉, 어떤 카드를 열어야 자신에게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신의 스펜딩 방식 아니면 힐튼을 얼마나 자주 가는가 어떤 곳을 갈 것인가 나는 이 모든 혜택을 확실하게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요. 잘 생각을 하시고 여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티 힐튼 카드를 기존에 보유하셨고 캔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에 새로운 힐튼 아멕스 카드를 받으신 분의 경우인데요. 혹시라도 이 힐튼 카드를 받으셨으면은 액티베이트는 아직 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아멕스 카드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평생 한 번 사인업입니다. 각 카드 회사, 각 은행마다 특징이 있는데 아멕스는 평생 한 번이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티 카드로가 있었고 아멕스 힐튼 카드가 없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을 받으셔서 액티베이트를 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힐튼 아멕스 카드를 열어도 사인업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즉 기존의 시티 아널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힐튼 아멕스 아널 카드가 와서 그걸 액티베이트 했다. 그러면은 이미 5만 포인트 혹은 레퍼럴로 받는 6만 5천 포인트는 물 건너갔다고 보셔야 되고요. 리저브 카드의 경우는 만약 아멕스 서페이스 카드가 없으신 경우에 10만 포인트가 혹은 더 이상의 포인트가 물 건너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 새로운 카드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아멕스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아직 액티베이트를 하지 않으셨길 바라봅니다. 그 반면에 시티 카드가 있고 아멕스 카드도 있다. 즉 동일한 레벨의 카드가 두 장이 생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다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멕스의 경우 크레딧 카드는 4장 혹은 5장 정도를 개인이 보유를 할 수 있고요. 찰지 카드의 경우는 좀 더 많이 2장, 3장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물론 다운하실 경우에는 그 다운하는 카드, 즉 서페이스 카드랑 시티 힐튼 리저브 카드가 이전에 있었고 이번에 새로 어센드 카드를 2장을 받으시게 될 경우 만약 아멕스 힐튼 아너 카드가 이미 있으신 경우에는 그냥 다운을 하셔도 되고 카드 숫자에 따라서 다운을 하셔가지고 좀 더 히스토리를 늘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도 아멕스 카드가 이미 기존에 좀 여유 있게 있었고 좀 몇 장이 있었고 하신 경우에는 그냥 취소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멕스 다른 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센드 카드, 그러니까 즉 서페이스 카드나 리저브 카드가 이전에 없었는데 오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즉 체이스의 오이사 룰 때문에 카드 만드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비즈니스 아널 카드를 만들어서 히스토리에 남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싱글과 커플 그리고 3인 가족의 경우 혹은 4인 가족의 경우는 이 경우의 수가 좀 더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프라이티 패스라는 것 때문인데요. 어센드 카드에 한정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어센드 카드가 없고 다른 프리미엄 카드가 없어서 프라이티 패스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인데요. 그 중에서도 만약 힐튼 1년 동안 힐튼을 뭐 딱히 머무를 예정이 없다. 아니면 뭐 1박 2박 정도 아주 소소한 수준의 숙박을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 필요하실 경우에 이참에 어센드나 아니면 비즈니스 아널 카드를 만드시고 프리미엄 카드를 다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 프리미엄 카드의 혜택 중에 의외로 상당수 부분은 프라이어티 패스인데요. 프라이어티 패스를 싱글이나 커플이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프라이어티 패스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3명, 4명 뭐 그런 무제한이 되는 프라이어티 패스가 필요가 없고 하다면은 프리미엄 카드를 좀 낮추고 다운을 시켜가지고 히스토리를 좀 더 연장을 하고 어센드 카드나 아니면 비즈니스 아너 카드를 받아서 PP 프라이어티 패스의 혜택은 계속 누리고 힐튼 골드도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도 또 괜찮은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프라이어티 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뭐 아니면 단기간 내에 힐튼에서 숙박을 할 경우가 있다. 그것도 한 좀 더 짧을 경우에는 그냥 뭐 어센드나 아니면 비즈니스 아널 카드 정도를 받아서 아니면은 프리미엄 카드를 만들 생각이 있다. 즉 좀 스페닝이 좀 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좀 좋은 카드를 만들어서 좀 사인업 보너스도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을 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메리엇과 SPG 호텔에 골드 멤버를 달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힐튼 골드 멤버를 달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굳이 어센드나 비즈니스 아너를 만들지 않고도 플래티넘 카드 한 장으로 이미 골드 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은 그게 또 다른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힐튼에서 장기 숙박, 즉 한 4박 5박을 하실 예정이 있으시고 좀 그중에서도 좀 더 좋은 호텔을 머무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이참에 에스파이어 카드를 받아서 다이아몬드 등급을 얻고 룸 업그레이드를 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파이어 카드 한 장으로도 충분히 연회비 이상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 크레딧과 다이아몬드 등급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이아몬드 카드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프라이티 패스 카드가 이미 있으신 분들 중에 딱히 힐튼 숙박을 할 예정이 예정이 없으시다면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급 사인업이 아니거든요. 역대급 사인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서 더 좋은 사인업 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서는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멕스 플래티넘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미 힐튼 골드를 받으셨고 골드와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큰 혜택의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잠시 좀 보유를 하고 더 좋은 딜이 나오면, 더 좋은 사인업 보너스가 나오면 그걸 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경우의 수가 제일 복잡해지는 건 3인 이상, 그 중에서도 4인 이상 가족의 경우이거든요. 3인 이상 가족의 경우는 에스파이어 카드로 받는 프라이티 패스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4인 가족 이상의 경우는 에스파이어로 받는 프라이티 패스 혜택을 누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즉 4명 가족일 때 이걸로 받은 혜택은 적어도 가족 중에 한 명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좀 더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만약 프라이티 패스가 없으신 경우에 힐튼은 뭐 한 1박 2박 뭐 짧게 숙박을 하고 오히려 다른 호텔을 좀 더 이용을 하신다. 즉 다른 호텔에 좀 더 티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524 미만이셔가지고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브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참에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브 카드를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브는 지금 사인업 보너스로 5만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역대급 포인트인 10만 포인트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만 포인트가 또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10만 포인트가 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5만 포인트에서 그냥 딱 좋은 때에 자기가 필요한 때 그냥 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브로 받는 프라이티 패스는 무제한으로 라운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가족과 함께 6명, 7명, 8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라운지에서 이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냥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여행에서 뭐 3배로 돌려받는다든가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파이어 리저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524가 넘어서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브는 만드실 수 없을 경우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을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역시 프라이어티 패스로 입장 가능한 건 3명까지만입니다. 즉 본인과 2명 더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은 4인 가족의 경우는 한 명은 못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카드에 AU 카드를 붙여서 프라이어티 패스를 두 분이 다 받으실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센트리온 라운지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도 좀 잘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센츄리온 라운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혹은 센츄리온 카드, 즉 블랙 카드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카드, 프리미엄 카드 회사에서 주는 프라이어티 패스로 많이 몰리는 라운지와 달리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몰리고, 또한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음식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프라이어티 패스로 되는 라운지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히 집 근처에 있는 공항이 센츄리온 라운지가 있을 경우에는 더 오히려 체이스 리저브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프라이어티 패스 카드가 없는데 조만간 힐튼에서 숙박을 하실 경우에, 특히 장기 숙박을 뭐 4, 5박 이상 숙박을 하고 아니면 좀 고급 호텔에서 오랫동안 머무시는 경우에는 이참에 에스파이어 카드를 받고 다이아몬드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 며칠만 숙박을 하시는 경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멕스 플래티넘을 받으셔서 골드 등급을 받고 프라이어티 패스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어센드 카드를 2장을 만드셔서 라운지를 3인, 4인 가족이 들어가시는 하나의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나 아니면 체이스 리저브 카드로 받는 프라이어티 패스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좀 적어지거든요. 연회비가 2장을 열어서 어센트 카드 2장을 열어서 두 명의 부부가 약 200불, 정확하게 190불을 1년에 내야 되고 리저브는 450불만 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차이는 약 250불 정도 차이인데, 사파이어 리저브의 경우에는 300불 여행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파이어 리저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아멕스 플래티넘을 받으시는 게 사실상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다른 어센트 카드 2장을 만드시는 것보다 다른 카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되는 거는 어센트 카드로 총 2장으로 20만 포인트를 받았을 경우인데요. 20만 포인트를 받고 골드 멤버로 4박을 해서 추가 1박을 하는 총 5박을 하실 경우에는 어센트 카드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최근에 한 몇 달 혹은 1년 내에 어떻게 어디로 갈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프리미엄 카드가 있어서 프라이어티 패스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번 사인업은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역대급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스파이어 카드를 노리신다면 꼭 지금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다만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첫 해부터 무료 숙박권을 받는다라고 하면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텀스 앤 컨디션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이 문구가 사라져서 첫 해에
줬었는데 더 이상 주지 않게 된다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데이터 포인트, 즉 다른 곳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잘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이 발레린 뉴스 온에어를 잘 들어보시면서 들어갈 타이밍인가 아닌가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이 모든 계산이라던가 가치에 대한 계산, 그런 거는 제 계산법에 따른 거고요. 자신이 가진 여행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호텔 티어가 있는지, 가족 수 아니면 다른 호텔 티어가 있는지, 가족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호텔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어디에서 살고 근처에 있는 공항은 어디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 카드를 가지고 어떤 식의 스pen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자신만의 가치를 잘 계산을 하신 뒤에 카드를 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에스파이어 카드의 경우는 연회비 450불에 물론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가치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돌려받으려면 힐튼 호텔에서 적어도 한 2, 3박 이상 머무르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여행 계획에 따라서 또 이 카드를 열어야 될지 안 열어야 될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에스파이어 카드를 여시려는 이유가 단순히 다이아몬드 등급을 주고 무료 숙박권 하나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이 에스파이어 카드 여는 거를 잘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좋은 호텔이 있는 곳은 좀 대도시인 경우가 있고, 대도시인 경우가 많고, 아무리 좋은 대도시의 좋은 호텔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몇백 불 이상 되는 좀 좋은 비싼 호텔에서 머무를 때 자기 동네에서 머무르진 않거든요. 대부분 비행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자동차로 몇 시간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그 호텔에서 머물게 되는데, 단순히 1박 하나 들고 1박 무료 숙박권 한 장 들고 그런 좋은 호텔로 갈 경우에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잠만 자고 오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2박 이상, 2박 3박, 2박 3박 이상 좀 좋은 호텔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분한 힐튼 포인트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1년에 6만 불 이상을 써서 두 번째 숙박권을 받아내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샌드 카드나 비즈니스 카드를 동시에 보유를 하면서 자신이 1년에 15,000불 이상을 써서 무료 숙박권을 받거나 하는 몇 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그냥 무료 숙박권 한 장을 보고선 에스파이어 카드를 연다라는 거는 조금 전도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패턴과 자신이 갖고 있는 힐튼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어떤 게 자신이 얼마나 1년에 쓸 수 있는가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카드를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단순히 어센드 카드여도 꼭 나쁜 카드만은 아니니까, 또 골드 멤버라고 해도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있고 뭐 조식도 받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인업 보너스가 예상보다 좀 적은 경우에는 좀 보유를 한 다음에 사인업 보너스가 올라갔었을 때 그때 덥석 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숙박권 2장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 에스파이어 카드를 그냥 당연히 이건 하나 열어야 되겠다 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조금 약하니까 좀 더 잘 보셨다가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패턴에 따라서 이건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계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은 아마도 이미 준비를 끝낸, 파워포인트 준비를 끝낸 초보자용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 힐튼 얘기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초보자용 가이드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선 있었는데, 이제 녹음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힐튼 사인업이 나왔고요. 힐튼 사인업이 좀 예상과 매우 달랐고, 그 다음에 텀스 앤 컨디션을 보니 제 예상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딱 겉보기에만 보고 좀 이거 크레딧 좋고 크레딧 돌아오는 게 많고 뭐 혜택도 좋은 것 같다 하셔서 그냥 덥석 에스파이어나 아니면 어센드를 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 올렸는데 며칠 걸렸네요. 다음번에는 그럼 초보자 가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언제 올라오면 바로 아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블로그에서 트위터 팔로우를 하면은 업데이트 되는 동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발빠른 뉴스